학자들의 섬뜩한 경고라. 재정적자발 위기 온다. 이게 말입니다. 2024년 전미경제학회의 연례총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미경제학회니까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은 다 참여한 거예요. 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젊은 소장파 경제학자들까지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렇게 되면 굉장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엄청난, 제가 봐서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더 섬뜩해질 거예요. 일단 말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말입니다. 2023년 연방정부 부채 증가율입니다. 1년 사이에 부채가 10% 증가했어요. 와우, 돈 엄청 퍼졌다는 이야기죠. 돈 엄청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학자들 사이에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작년입니다. 12월 29일 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4조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사경이에요. 사경. 4,405조 원이나 됩니다. 전년도 2022년도를 보면 30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10%가 늘어나는 거죠. 10%. 야, 진짜 난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 지금 연방정부의 부채가 26조 9천억 달러였거든요. 2022년에 2년 사이에 엄청 늘었죠. 30조 9천억 달러.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년 사이에 앞서 2년 사이에 늘은 것처럼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미경제학자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이게 1970년대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미국이 부채 주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재정은 점점 충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미국이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충격의 어떤 강도가 점점 세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을 보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2020년에 128.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127%로 좀 줄었고요. 그러다가 2022년에 1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도 국가 부채 비율이 2022년보다 더 많아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무디스나 혹은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거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신용 등급을 내리겠죠. 신용 등급을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말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2022년 1월 3일에 1.637%에서 2023년 11월 8일에 4.99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3.944%입니다. 이게 또 4%를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재정적자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재정적자에 대한 위기감과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저는 우리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양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도 말입니다. 민간 부채가 장난 아닙니다. 2023년 1분기까지 보면 4,871조 7천억 원이에요. 기업 부채가 2,673조 6천억 원이고요. 가계 부채가 2,206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게 GDP 대비로 따지면 가계 부채는 이미 말입니다. 120%를 넘어섰고요. 기업 부채는 120%를 넘어섰고요. 가계 부채는요. 101%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기업 부채의 어떤 충격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계 부채는 그나마 100%에 줄어들지만 80% 이상만 되면 이것은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그 충격이 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국가 부채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2022년도에 1067조 7천억까지 갔던 것이 작년 10월에 1100조를 넘어섰거든요. 1105조 5천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15조나 늘어났으니 이게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것을 법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수정을 못합니다. 게다가 공용 야당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재정적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2022년에 재정적자가 5.4%예요. 와, 크죠?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2.95%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거의 5년 기간 내내 보면요. 2020년에 5.8%고요. 2022년에는 4.4%가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국회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재정 준칙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대로 계속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에 대한 위기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국의 부채를 재정 적자의 위기가 경제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더 심화되만 심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재정 준칙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잖아요.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재정 준칙안은요. 기본적으로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0% 이내로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할 시에는요. 2% 내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내로 관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준칙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가는 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에 빠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르헨티나를 닮아간다. 베네수엘라로 간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무작정 많이 풀면 그런 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돼 간다. 그 말씀 또 한 번 강조해 줍니다. 전미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재정 위기를 보고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재정 위기는 비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솔직히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안 차리잖아요. 모두가 자기 권력 지키는데 힘을 쏟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요. 이 부채를 줄이는 방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방치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들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지똥자라는 말 제가 가끔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를 똥이라고 했잖아요. 똥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게 국가 지도자들이고요.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합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권력을 탐하려고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